본 영상에서는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고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2019년 12월에 출고된 BMW 6GT G32 630i xDrive M 스포츠입니다. 주행거리는 8만 km, 판매 가격은 4,190만 원입니다. 보험이력 성능 점검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1인 신조에 보험이력이 없는 차량입니다. 특이사항은 없어 보이고요. 성능 고지상 기타 이력도 없습니다. 차는 아주 깨끗해 보이고 입고 기간도 대략 한 달이 조금 안 되었습니다. 사진상으로는 이 뒷범버하고 앞범버는 수리가 있어 보입니다. 나머지는 깨끗해 보이네요. 그러면 어떤 상태인지 저와 함께 차가 있는 부산으로 떠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고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언제부턴가 이제 여기서 저의 출근길이 시작되네요. 자, 라떼 하나 샀고 오늘은 부산 사직동으로 갑니다. 앞유리가 굉장히 더럽네요. 약 120m 정상 우측에 고속도로 입구입니다. 이어서 톨게이트 입구 하이패스 차선을 좌측으로 어디로 갈까? 동서고가 도로로 가야 되나? 잠시 후 우측으로 지금은 2026년 3월 중순입니다. 이어서 톨게이트 여기는 동서고가도로로 가도 되고, 그 다음에 저 남해고속도로 북부산으로 가도 됩니다. 동서고가도로로 가보겠습니다. 예상 도착 시간은 10시 30분까지입니다. 어제부터 이제 제법 아침 저녁 기온도 제법 많이 오른다는 느낌이 듭니다. 낮에는 오늘 같은 경우도 15도 이상 오르고, 이제 그러면 사실상 이제 봄이죠. 곧 이제 반팔 입은 사람들이 목격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내미 오늘 반바지 입고 왔습니다. 네. 안 춥나고 하니까 안 춥다고. 낮에는 더운가 봐요. 활동이 많은 아이들은. 그래서 이제 이제 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볼 차는 6GT입니다. 6GT는 처음 나왔을 때 그때가 막 제가 직장을 그만두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처음 나왔을 때 막 시승해보고 사촌 형이랑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5GT 말 그대로 이제 GT는 이제 장거리 좀 쾌적하게 다닐 수 있는 차가 GT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유럽 같으면 이제 국가를 넘나드는 그런,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 노르웨이까지 여행을 간다, 스위스까지 간다, 혹은 오스트리아로 여행을 간다, 독일로 간다,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법한, 그럴 때 나는 SUV는 좀 싫은데, 나는 승용차가 좋은데, 좀 한 가족들이 여유있게
장거리 여행을 간다. 그럼 뭐가 좋을까라고 할 때 짐도 좀 있고, 뭐 비즈니스 세단인 뭐 S클래스, 7 시리즈 이런 거는 사실상 뭐 차가 크니까 다 할 수 있겠지만, 뭐랄까 실용성 면에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 생각나는 차가 바로 이제 투어링카, GT카죠. 뭐 유럽에서는 이제 콤비라고 불리는 스테이션 웨건, 뭐 중형급 이상의 웨건, 콤비, 뭐 이런 차, CW 이런 차들, 또 GT카. 근데 이제 콤비 이런 차들보다 사실상 이제 BMW GT는 뭐 5GT도 3GT도 있고 5GT도 있지만 생각해 보시면, 그래 뭐 좀 장거리를 자주 다니거나, 혹은 나는 평소에 사람과 수납을 좀 많이 해, 사람도 좀 태우는 편이고 수납을 좀 많이 해. 그리고 너무 비싼 차보다는 실용적인 것을 좀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서 실용적인 차를 좋아해. 물론 뭐 BMW 같은 차는 프리미엄 자동차니까 가격이 비싼데, 실제로 이제 유럽 현지에 가면 뭐 스코다, 오펠, 뭐 푸조, 뭐 포드 이런 차들이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대부분의 서민들은 그런 차를 타고 있고, 뭐 도요타 유럽에서 유럽 차를 많이 타지 아시아 차를 많이 타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투어링카, 그러니까 GT카는 유럽에서 유럽 기반으로 좀 발전한 차량이고, 이제 땅덩어리가 넓은 미국은 그냥 대형 SUV나 픽업 트럭 이런 차로 발전을 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기존에는 저 앞에 보이는 저런 그냥 그랜저 이런 게 사실 GT카의 영역이었죠. 이제 예전에는 집에 차가 한 대, 마이카 시대 80년대 90년대 초 마이카 시대로 오면서 차 한 대로 이제 보통은 중형차 소나타가 그런 역할을, 정말 마이카 시대는 엘란트라 서민들은, 그러다가 소나타, 그러다가 이제 그랜저, 그 다음에 산타페, 이렇게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6GT 같은 투어링카 역할을 카니발이, 혹은 그랜저, 혹은 팔리세이드 이런 차들이 해주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좀 젊은 사람들이나 혹은 이제 이런 데일리카 이런 목적에는 뭐 셀토스, 아반떼, 뭐 이 정도급. 사실 이제 기존에 저희 또 경차를 제법 많이 탔었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제 아줌마들 타는 차, 세댁, 애들 등하교용, 마트용 이런 용도로 이제 이 경차도 많이 탔는데, 그 경차를 탔던 사람이 차를 바꾸면서 이제 이른바 업그레이드를 했죠. 이제 그런 분들이 뭐 아반떼 혹은 그랜저 이런 거로 다 넘어가 버리고, 기존에 이제 기존에 이제 실버 세대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제 오비 세대들은 벌써 이제 중장년층이 되어서 이제 그랜저 혹은 제네시스 같은 차로 넘어가 버렸고, 이제 뉴비 이 젊은 분들이, 그쵸, 이런 소형차급을 그냥 스킵해버리고 그냥 바로, 그냥 요즘 젊은 분들은 직장 잡으면 그냥 바로 수입차로 가든지, 뭐 테슬라, 뭐 제네시스, GV70 이런 거로 그냥 바로 넘어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차를 그냥 안 사든지. 근데 이제 저도 오비 세대라고 해야 되나? 40대 오비 세대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스텝을 좀 밟고 가는 느낌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스텝업이 없이 계속 경차를 타는 사람이지만, 그러네요. 저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전 첫 차가 마티즈 2였고 지금도 스파크를 타고 있으니까 저는 스텝업이 없어요. 물론 뭐 몇 가지로 이런저런 차들을 많이 일반인들보다는 많이 경험을 해보긴 했지만 그냥 너의 메인카가 뭐냐, 네 차가 뭔데? 라고 물어보면 전 제 차는 스파크인데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실제로 그렇죠. 전 스파크 오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이제 적어도 자동차 소비 트렌드, 자동차 트렌드는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상 이제 전기차로의 전환이 빨리 될 것 같은데 또 지금 보면 뭔가 어물쩡거리고 있죠. 이 전기차로 넘어간다는 건지 아니면 내연기관차가 아직 그대로 주류로 남아 있는다는 건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고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공존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내연기관에 가솔린, 디젤, LPG가 있듯이 하이브리드가 있듯이 그냥 전기차는 그냥 하나의 동력원으로서 종류로 그 카테고리가 그냥 나눠져 같이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죠. 솔직히 전동차 모터 전동차가 한 30%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엄청 우리 뭐 자연환경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의미한 그런 비율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하는데 아무튼 뭐 투어링카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고객님께서 원래 이제 X5, BMW X5 매물을 하나 출장을 가서 보기로 했는데 차가 팔려버린 거예요, 하루 전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차는 놓치고 오늘 이 차를 고르셨습니다. 보니까 뭐 큰 하자 없고 괜찮아 보이는 좋은 매물로 보이거든요. 뭐 가격이 싸고 비싸고는 둘째 문제고. 자, 동서고가도로가 지금 시간은 안 막힐 시간인데 가보시죠. 어떨지 모르겠네. 아, 근데 날이 풀리니까 바로 이제 대기질이 바로 이 등가 교환이 되네요. 등가 교환이 좀 쌀쌀해지면 하늘이 맑고 좀 날이 풀리면 공기가 안 좋아지고 그거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 만사 이치가 다 그렇죠. 그나저나 왜 이렇게 화물차들이 많이 안 보이지? 오늘은 화물차들이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이 다리를 서버산 낙동 강교를 넘어가면 이제 행정구역이 바뀝니다. 네, 뭐 차가 많이 막히는 건 아니고 이 정도면 준수한 편입니다. 앞에 산타페는 굉장히 얌체처럼 끼어 들어왔어요. 여기 이제 툴에 이 구간이 합류 구간이 3개가 몰빵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속도가 병목 현상 때문에 줄어드는 곳인데 이 정도면 확실히 10시부터 11시 사이가 차가 안 막히네. 지금 10시거든요. 요즘 보면 길에 이렇게 보면 차량이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교체 주기 그 통계를 제가 못 봤는데
생각보다 짧았거든요. 7년이었나? 그랬는데 요즘은 그것보다 차를 좀 더 길게 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래된 연식이 10년 정도 된 차들은 쉽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 인구 비율과 영향이 있겠죠. 이제 소비 인구가 적지, 생산 인구도 적고,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인구 고령화가 우리나라가 너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니까 내수 시장이 조금 재미가 없는데, 반대로 이제 베트남 같은 젊은 나라 같은 데 가면 뭐든지 굉장히, 뭐 타이완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가보면 굉장히 좀 활기차다고 할까, 소비 문화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당장 저부터도 뭐 차를 요즘에는 안 바꾸고 있으니까 다 형편이 되고 여건이 되면 차를 많이 바꾸겠지만 쉽지 않죠. 요즘은 술술 잘 가네, 이 정도면. 여기 출에 여기 동일 아파트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제가 살았었는데, 저 때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겠네. 근데 학교는 전포동에서 다녔어요. 좀 학교가 멀었죠. 아침에 아버지가 태워주시고 그랬습니다. 네. 이제 미남교차로 내립니다. 확실히 오늘 차가 적네. 오늘 무슨 요일이지? 화요일이거든요. 차들이 좀 적네. 여기서 진양사거리에서, 여기 진양사거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서면 교차로가 나오고요. 쭉 가면 이제 남포도, 여기서 좌회전하면 연제구가 나옵니다. 1차로로 들어가야 되겠네. 고가도로 타고 나가는 차들이 많구나. 네, 뭐 여기 오면 8분 능선까지는 넘은 거니까 다 와가네요, 이제. 자, 이제 목적지가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게, 이 터널로 왜 안내를 안 하지? 글쎄요, 뭐 그건 내비가 알아서 하겠지. 갈 때는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자, 이제 다 왔어요. 판매자분한테 전화를 하고 1단지에 있다더라고요. 여기 1단지랑 2단지가 있거든요. 뭐 둘 다 뭐 크게 상관은 없긴 한데 2단지가 조금 더 차보기가 좋긴 하던데, 사장님한테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중고차 단지 오니까 저기 빨간 딱지 붙은 차들이 많이 보이죠. 다들 어디들 그렇게 열심히 가시는지. 딱 중고차 또 오니까 두 가지 운전 더럽게 하는 차들이 많네. 제 뒤에도 운전을 더럽게. 그 표현이 좀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 운전 더럽게 한다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참, 주차를 어디다 해야 돼? 여기다 해야 되겠네. 고객
주차장이 따로 안 보이네요. 자, 일단은 판매자분한테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GT 6GT 검사하러 이제 방금 저도 도착했습니다.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예, 1단지. 네. 이분은 구면인 것 같은데 저랑 일단 가보시죠. 자, 도착을 했고요. 확실히 날이 많이 풀렸네. 여기 볼보 인증 중고차가 있습니다. 야, 근데 볼보 인증 중고차가 많이 팔리나? 저것도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좀 되는데. 아씨, 저 중간에 가는 새길이 없네. 뭔가 차들이 오골오골 좀 더 들어찬 느낌이네. 아따, 이 차는 바람이 빠져가지고 입고된 지가 제법됐나. 여기도 바람이 다 빠졌네. 겨울 지나면서 이거 어쩔 수 없죠. 와, 260이다. 명차죠. 이바디 260. 기름이 좀 많이 세서 그렇지. BMW도 인증중고차가 있고 차들이 많이 찼다. 자,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판매자분하고 뭐 한참 이야기하고, 차는 실내외는 다 살펴봤습니다. 일단 판매자분이 굉장히 친절하시고 엄청 미남이시더라고요. 깜짝 놀라시 무슨 배우인 줄 알았어. 네. 자,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영상 캡처해서 말씀드렸듯이 크게 수리는 없어 보인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맞습니다. 외관은 수리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새 차가 아니니까 어느 정도 사용감 혹은 중고차로서 좀 수용 가능한 정도의 그런 컨디션이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은 결과적으로 이 차의 가장 큰 단점은 소모품입니다. 휠 기스 요런데 있고, 요런 보면 그 구찌 요런 캡 이런 거를 보면 너무 나이 든 사람이 탔던 것 같진 않죠. 타이어는 22년 39주차 익스트림 콘택 DWS 06 플러스 모델인데, 아무튼 보시다시피 이제 편마모가 시작되고 있고, 하체는 뭐 흔히 보는 BMW에서 쓰는 W15 방식의 서스펜션인데, 타이어는 결과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패드도 보시면 이제 턱이 좀 많이 졌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이 면적이 큰 캘리퍼를 썼죠. 앞 패드도 교환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타이어가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건 또 소모품이니까요 좀 이해할 수 있고, 범버도 이 차는 수위가 없고, 이 스톤칩 이런 부분도 괜찮고, 그다음 크롬 몰딩이나 또 스톤 전반적인 이런 스톤칩은 양호한 편입니다. 빛반사로 보이는 솔 마크 또 양호하고요. 이쪽은 아무래도 연석 부분에 좀 긁힌 부분이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중고차니까. 이 정도는 뭐 휠도 출고 상태예요. 복원을 하거나, 어설픈 복원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놔두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타이어가 좀 아쉽긴 한데 타이어는 뭐 소모품으로 보면 되니까요. 앞유리 스톤칩은 BMW의 일반적인 평균적인 오너분들보다는 운전을 좀 천천히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사이드미러나 그런 전정 부분은 뭐 별다른 건 없습니다. 직사광선을 많이 받았다 하는 느낌은 없고, 유리는 다 출고 상태의 유리고요. 19년 생산 유리입니다. 그리고 이런데 손 넣는 부분도 괜찮고, 사이드 스커트도 많이 손상이 없고, 보통 이런 밑에 이런 데는 긁어 먹는데 그런 것도 그렇게 심하게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큰 차들은 이런 데를 제일 많이 해먹거든요. 근데 이런 데도 괜찮고, 이 차는 결과적으로 수리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뒤에 휠은 상대적으로 좀 나은 편이고, 트레드도 뒤에는 한 40% 정도 남았더라고요. 앞이 좀 집중적으로 달았는데, 저 정도면 타이어 소리가 좀 많이 올라올 거니까 앞 타이어만 좀 교환하고 당분간 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뒷범버도 출고 상태예요. 밑에도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뒷유리, 트렁크도 짐을 많이 안 실었더라고요. 얘가 높이 설정이 돼 있나 보네. 그 다음에 이런 데 보면 엄청 깨끗하죠. 수리나 사고 흔적은 전혀 없고요. 이런 데도 보트 배터리 셀뱅크라고 하는 제품인 것 같은데 23년 4월에 장착을 했다고 나옵니다. 저거는 뭐 누수나 이런 흔적까지는 아니에요 보니까. 그 다음에 여기 뒷부분도 사고 수리 흔적은 없고, 여기 웨더실 안도 특이사항까지는 없습니다. 당연히 작동은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사실 휠 기스나 타이어, 마모, 뭐 패드 이런 거 외에는 사실 단점이 없습니다. 단점이 없고 칠 들어간 거 전혀 없고. 네. 사이드미러. 실내를 볼까요? 실내 같은 경우도 필름은 루마 피나클 15%짜리입니다. 그런 데는 조금 오염은 있고, 이런 데도 사용감은 좀 있고, 이런 버튼 이런 거는 다 잘 작동하고요. 이런 버튼도 다 문제는 없었습니다. 차가 깨끗해요. 이게 뭐 성포말을 했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차를 험하게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앞전 차주분도 차를 비교적 깨끗하게 쓴 것 같아요. 요런데 발판 바닥에도 뭐 먼지나 이런 걸 봤을 때,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패널도 오염이 없고, 이게 차가 막 쩔어 있거나 찌들어 있거나 이제 그런 때들이나 먼지들이 있는데 이 차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런 데를 봐도 그렇고요. 여기도 이게 순정이 아니고 여기 더 띄어놨는데, 이런 것도 이 차주분의 성격을 알 수 있죠. 그러니 요것도 뭐 꾸미고 그러니까 소소하게 꾸미고 차를 나름대로 아껴 타셨어요. 그래서 차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차는 구매 가치가 충족됩니다. 이 블랙박스는 앞뒤 모두를 띄어놨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사무실에서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요런 데를 봐도 이제 먼지나 이런 거부터 노출이 많이 없었던, 조수석도 특이사항이 없고, 그 다음에 이런 데도 검사도 아무 문제 없더라고요. 네. 틴팅 상태, 뭐 오염 상태, 그 다음 실내 냄새,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의 가죽 상태 굉장히 양호합니다. 닫고, 그 다음에 요런 데 이제 보이는 틈이나 먼지 이런 데도 굉장히 양호하고. 뭐야, 다 안 닫혔네. 닫자. 이 높이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매뉴얼 보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옵션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없더라고요. 고스트 클로징 기능은 없고, 그냥 이제 프레임리스 도어에서 볼 수 있는
문 열면 열고 닫을 때 유리가 약간 내려가는 뭐 그 정도 기능 안 했습니다. 2열은 더 깨끗합니다. 물론 사용감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여기 보면 여자 머리카락이 있는데 여기도 뭐 이런 거 보면 뭔가 가정용서로 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왜 이른바 아빠가 엄청 유난 떠는 아빠? 야 그거 하지마. 근데 애들이 쓴 건 전혀 흔적은 없어요. 그런 데 보면 약간 경상도 말로 좀 실켰다고 하는 흔적들은 조금씩 있는데 카시트를 또 두고 쓴 흔적은 아니거든요. 천정도 엄청 깨끗해요. B필러, A필러, 또 D열, 또 요런 데 틈에 보이는 먼지도 이 차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차가 이 정도면 S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진룸 한번 보고 기능적인 부분 보고 이러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엔진룸입니다. 엔진룸은 다 살펴봤습니다. 자, 배터리 상태는 수명이 한 42% 남았다고, 충전율은 지금 8% 정도 보고, 전압은 12V. 차가 조금 서 있었던 것 같죠. 그러면 다시 시동 걸어 가지고 타고 다니면 되고, 여기 안쪽에 보이는 캠 상태는 특이 사항은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고압 펌프 누유나, 그 다음 터빈 쪽 누유나 누수, 그 다음에 각종 사고 유무 이런 부분은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엔진의 뭐 냉각수나 오일팬 굉장히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이제 인터쿨러, 순항식 인터쿨러도 보시면 깨끗하고, 쿨러가 이제 이쪽이랑 이쪽에 이제 미션 오일 쿨러, 그 다음에 저쪽 뒤쪽은 엔진 오일 쿨러가 있는데, 쿨러 밑에 하우징 주변도 깨끗해요. 그 다음에 이제 냉각수가 드나드는 인렛 아웃렛 호스 주변도 냉각수 누수는 없고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 냉각수가 이제 미니멈보다는 살짝 위에 올라가 있고, 지금 이 리트머스 종이가 밑으로 떨어졌는데 괜찮아요. 다만 약간 종이에 이른바 약간 유분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찍어보면 보니까 기름은 아니네. 기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냉각수는 그냥 이게 워낙 아무래도 BMW 냉각수가 뜨겁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거 해주고 타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보충해주고 타면 되겠고요. 냉각수도 뭐 특이사항이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괜찮고, 그럼 뒤쪽 하부도 한번 볼까요? 차가 생각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깨끗하네. 일단 앞쪽 등속 조인트도 특이사항은 없었고, 차가 엄청 깨끗해서 만족스럽네요. 아, 얘는 하부 보강이 좀 더 많이 이루어졌다, 그죠? 이런 차대 설계와 관련해서는 이 설계자들이 잘 알 텐데, 어쨌거나 이제 비싼 차일수록 가볍고 그 다음에 좋은 소재를 쓰죠. 보면 염화칼슘에 대한 노출은 좀 있었던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네요. 보자. 녀석 조인트도 양쪽에 새는 거 없고, 그 다음에 등속 조인트 하부 부품이나 부싱 상태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호박, 디퍼런셜 하우징에서도 뭐 새는 거 없고요.
이야, 좋네. 카본 찌꺼기도 없고. 자, 앞쪽 서스펜션이랑 고속 조인트 확실히 고급차다 보니까 서스펜션이 피벗 포인트도 많고 간편해 보이죠. 폰마모에는 특이사항이 없고요. 엔진 소리, 지금 이제 공조기를 최대 에어컨 틀었거든요. 야, 6기통이 진동이 없네. 구조나 타는 냄새, 엔진 소리 모두 굉장히 양호합니다. 좋아요. 자, 등화류 모두 정상이고요. 후방 안개등, 그 다음에 뒤에 2열 램프도 정상입니다. 자, 2열선은 굉장히 뜨겁게 잘 나오고, 그리고 각종 스위치류,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에어컨을 맥스 에어컨 틀고 있는 상태거든요. 열선도 등화류와 함께 다 잘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티어링 열선도 엄청 뜨겁게 잘 나오고요. 1열 열선도 다 잘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도 완전 정상이고, 보석도 마찬가지로 다 잘 나옵니다. 히터 한번 볼게요. 계산 깜빡이 잘 나오고, 히터 통풍도 보세요. 통풍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요. 텔레스코픽 다 정상이고, 와우, 잘 나오네. 어우, 깨끗하게 닦여요. 그 다음에 도로, 잘 됩니다. 히터도 오케이. BMW에서 코리아 패치가 많이 돼서 그런지 통풍도 엄청 시원하네요. 근데 이 6기통에 이 존재감이 있어. 그렇게 대단히 조용하진 않아요. 물론 방음은 잘 되어 있겠지만 엔진 자체는 존재감이 있어요. 아이들 진동 자체는 지금 후진이거든요. 후진으로 놔놨어요. 후진인데도 아이들 진동 자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티어링 움직였을 때 이 타이어 소리, 이 우레탄 바닥하고 마탈 소리가 나지, 스티어링 칼럼 자체는 정상입니다. 그리고 각종 기능들 문제가 없고,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교통공단 TVN 30분 교통정보였습니다. 잘 나와요. 체크 컨트롤. 도어 열림. 문 닫으면 되고. 네, 패드는 측정 시작.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잘 나옵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다른 차보다 조금 느린 것 같노. 용량이 많아서 그런가? 네, 이 정도면 대략 85% 정도가 있네요. 이 정도면 뭐 괜찮고. 오케이. 자, 지금 보면 진단기 한번 보겠습니다. 고장 코드 없고, 차가 근데 굉장히 건강하네요. 이상한 냄새도 안 나고. 예, 뭐 이상한 거 하나도 없죠. 주행거리는 8만 킬로고, 생각보다 머플러에서 팝업이 좀 있습니다. 지금 변속기 유화 청소도 잘 되고요. 시운전하고 마무리 안 하겠습니다. 차 좋네. 자, 동력 전달 굉장히 잘 되고요. 하체 관절 저 내려가서 한번 타보겠습니다. 스티어링 느낌이 역시 좋네. BMW 굉장히 가벼우면서, 와 근데 BMW도 이렇게 핸들이 가볍나. 이제 이게 모드마다 당연히 바뀌는 부분인데, 좋네. 일단 내려갔다 와보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사실상 패밀리카로서 거의 정점에 있는 완벽한 차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뭐 디자인은 별도로 하고요. 패밀리카로서 정점에 있는 차다. 그리고 중고차로서 이 이상 좋기가 힘들다. 뭐 휠이 뭐 어떻고 소모품이 어떻고 하는 거는 좀 사실 너무 사치다. 전차주분의 성향이 엄청 조심스럽게 차를 운전한 것 같고, 차의 기계적인 컨디션, 감성적인 만족도, 이런 부분은 모두 좋아요. 그래서 이 차를 구매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이 가격에 다른 차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보다 더 좋은 차를 만날 확률은 제가 봤을 때 10% 이하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구매해야 되겠죠. 가격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차는 구매 가치가 매우 충족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도 굉장히 좋고요. 그럼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고, 판매자분이 너무 친절하셔서 감사한 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전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